이등병 이현우는 부대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자신이 속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압도되었다. 그에게 군대는 낯설고 거칠며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크고 마른 편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훈련소에서부터 짊어진 알 수 없는 무게에 살짝 굽어 있었다. 훈련병 시절부터 그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 각 잡힌 자세로 걷는 것, 심지어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는 것까지도. 그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은 이곳에서는 오히려 나약함으로 비춰지기 쉬웠다. 생활관안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상병 김재호는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소리를 높였고, 일병 박준형은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희죽거렸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현우는 침대맡에 앉아 낡은 훈련병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수첩에는 가족 사진 대신 오래된 건축 도면과 복잡한 회로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익숙한 질서를 찾으려 애썼지만 군대의 혼돈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병사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현우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식사는 다른 병사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씹는 밥알 하나하나에는 묘한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 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농담과 투정,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는 마치 다른 차원의 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따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어둡고 침묵하는 숲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숲을 통해 자신이 잠시 잊고 있었던 거대한 질서, 즉 자연의 섭리를 떠올리려 했다. 야, 이등병 이현우 밥 먹는 속도 봐라. 달팽이냐? 악명이 높은 박지훈 병장의 목소리가 식당의 소음을 뚫고 현우의 귀에 박혔다. 박 병장은 짧게 깎은 머리만큼이나 깐깐하고 날카로운 눈빛만큼이나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권위의식이 강했고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짓밟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현우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그래도 느려 터진 놈이 밥이라도 빨리 먹어야지. 내일 아침 저 못돼 또 꾸물거리면 죽는다. 박 병장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서둘렀다. 그의 식판 위에는 김치 몇 조각과 국물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침묵이 그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부대원들 대부분이 잠들어 고요한 시간,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차의 희미한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는 혹한기 대비 훈련으로 얼어붙은 초소바닥에 우두커니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 수풀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차 분명해졌고 고통과 두려움에 찬 작은 생명체의 소리임을 직감했다. 규정상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위험을 알렸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는 무정의에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한 뒤 조심스럽게 초소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조망 근처의 수풀 속에서 그는 털이 젖고 잔뜩 움츠린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뒷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리라. 궁연으로도 적합하지 않을 만큼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다. 현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차갑고 떨리는 온기가 그의 몸에 전해졌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낑낑거리며 울음을 그쳤다. 그는 재빨리 초소로 돌아와 강아지를 군용담요로 감싸주었다. 추위에 떨던 강아지는 현우의 천에 몸을 녹이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건빵을 꺼내 강아지에게 조금씩 떼어 먹였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건빵을 받아 먹었다. 현우는 강아지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때 그는 문득 자신의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가족사진 아래에는 비상금으로 숨겨둔 90,000원권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돈을 다시 지갑 깊숙이 넣었다. 이 강아지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렸다. 순찰을 돌던 김민준 하사가 초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 하사는 현우와는 몇 살 터울이 나지 않는 젊은 하사였다. 그는 비교적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이등병들에게도 나름의 존중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순간 당황하여 강아지를 품에 숨겼지만 이미 김 하사의 눈에 띄고 말았다. 이등병 이현우 야간 경계 근무 중에 뭘 하는 거야? 김 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계심이 역력했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강아지를 보여주었다. 하사님, 이 강아지가 다리를 다쳐서 김 하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난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군부대 안에서 동물 사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버려진 유기견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보아, 이등병. 규정은 규정이야. 이걸 들키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문제가 돼. 김 하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아지는 여전히 현우의 품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현우는 강아지를 발견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하사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잠시 망설임이 비쳤다. 일단 오늘 밤만이야.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들키지 않게 잘 숨겨둬. 김 하사는 결국 현우의 행동을 묵인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격함 대신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현우의 작은 행동에서 겉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현우는 김 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하사는 말없이 현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순찰을 계속했다. 현우는 강아지를 다시 품에 안고 초소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강아지는 그의 품속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시계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감춰둔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화면을 확인하곤 했다. 화면에는 긴급회의, 사업 진행 상황 보고와 같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그 메시지들은 그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등병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그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수하는 것 같았다. 모든 소음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현실의 그림자는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평소 같으면 고요했을 행정반과 지휘통제실은 전화벨 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는 생활관에서 낡은 전투화를 닦고 있었다. 박지훈 병장은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스템이 다운됐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젠장, 재수옴 붙었네. 사령부에서 난리가 났단다. 물자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됐다고. 현우의 귀에 물자 관리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심결에 손을 멈췄다. 이봐. 이등병, 이현우 멍 때리지 말고 전투 하나 똑바로 닦아. 박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부대원들은 저녁 식사 후에도 강당에 모여 긴급 회의를 가졌다. 지휘관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다. 군수과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현재 육군 전체의 물자 보급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오류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부대는 핵심 보급 거점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전방 부대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현우의 귀에 마치 암호처럼 들려왔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그가 지난 몇 년간 다뤄왔던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한 부분에 생긴 심각한 문제였다. 그의 전공이자 그가 인생을 바쳐온 분야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은 그에게 개인적인 것이었다. 단순히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전문성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불렀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몇 주, 아니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군수과장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박지훈 병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얼마 전 우리 이등병 이현우가 행정반 컴퓨터 문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놈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하던데 혹시 뭐 아는 거라도 있을까요? 현우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병장은 그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는 박 병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몇몇 병사들은 에이, 이등병이 뭘 안다고 그래 하며 비웃는 소리를 냈다. 이등병 이현우, 연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다. 네가 그 시스템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현우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이곳은 군대였다. 평범한 이등병으로 위장한 자신의 삶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모든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 순간 김민준 하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연대장님, 이등병 이현우는 제가 아는 한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 행정반 컴퓨터가 먹통이 됐을 때도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닙니까? 김 하사의 말은 현우에게 뜻밖의 구원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덫이었다. 그는 김 하사를 바라보았다. 김 하사의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와 함께 그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할 터였다.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이등병으로 남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써서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면에 잠들어 있던 책임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군복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정체성, 즉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자아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연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등병 이현우, 김민준 하사와 함께 지휘통제실로 가서 시스템을 한번 봐라.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연대장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뜻은 명확했다. 해결하지 못하면 현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이등병이 아닌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지훈 병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그런 시선을 외면하고 김민준 하사와 함께 강당을 나섰다. 지휘통제실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전투화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시스템 오류를 해결할 코드를 입력해야 할 터였다. 새로운 여정이. 그것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김민준 하사와 함께 들어섰을 때 실내의 분위기는 마치 한겨울의 냉기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몇몇 기술병들이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군수과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눈빛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지훈 병장은 한쪽 구석에 서서 현우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이등병, 무엇을 어떻게 할 셈인가? 군수과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메인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오직 모니터 화면에만 집중했다. 복잡한 오류 메시지와 알 수 없는 경고창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박지훈 병장은 팔짱을 끼고 현우의 뒤에 서서 혀를 찼다. 쯧, 이등병이 뭘 안다고 앉아있나?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김민준 하사가 박 병장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박 병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사님, 저런 놈한테 기회 줘봐야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꼴만 됩니다. 그러나 현우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기 시작했다. 틱, 틱, 틱.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는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고 이어서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에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군수과장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표정이었지만 현우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다. 일반 병사들은 물론 심지어 전문 기술병들조차 저렇게 빠른 속도로 코드를 분석하고 입력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단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핵심 오류의 근원을 찾아냈다. 여기입니다.
그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악성 코드가 침투한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변조입니다. 군수과장과 기술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원인을 이등병이 단 몇 분 만에 찾아낸 것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현우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악성 코드는 단순한 데이터 변조가 아니라 시스템의 백도어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코드를 제거하고 백도어를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재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몇 가지 복잡한 보안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현우가 입력하는 코드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군수과장은 현우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했다. 박지훈 병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함께 명백한 질투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현우를 한없이 무시해 왔었다. 느려 터지고 어리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등병 이현우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박 병장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시스템 재부팅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군수과장은 급히 시스템 재부팅을 지시했고 잠시 후 모니터에는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지휘 통제실에는 일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기술병들은 현우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현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십니까? 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좀 만져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준 하사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현우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가 현우에게서 처음 느꼈던 단순한 연민이 이제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이등병 이현우.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박지훈 병장은 달랐다. 그는 현우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현우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박 병장은 자신이 가진 권위와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현우가 지휘 통제실을 나서자마자 박 병장은 다른 병사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야, 너희들 봤냐 저거? 분명 뭔가 이상해. 이등병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아? 분명 어디서 주워들은 거거나 아니면 몰래 뭘 배운 게 있을 거야. 순전히 운이지. 저런 놈 믿지 마라.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박 병장은 현우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비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에게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을 시키거나 일부러 실수를 유도하려고 했다. 훈련 중에는 현우를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었고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크게 질책하며 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질투심과 위협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현우의 숨겨진 능력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박 병장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박 병장의 괴롭힘에도 묵묵히 견뎌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 병장의 행동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터였다. 시스템 복구 사건 이후 이현우, 이등병의 부대 내 입지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박지훈 병장의 노골적인 견제와 질투는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은밀히 존경하거나 최소한 무시하지 않는 시선들도 늘어났다. 특히 김민준 하사는 현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또 다른 공지가 내려졌다. 국방부 주관으로 정훈 정보보안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정훈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였다. 상위권에 입상한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 및 포상 휴가 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진다고 했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특히 박지훈 병장은 이 대회를 자신의 권위를 되찾을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자신도 한때 컴퓨터를 좀 다뤄봤다며 이 대회에 참가하여 현우를 압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저 이등병 따위가 운 좋게 한번 해결했다고 잘난 척하는 꼴 못 봐주겠네. 진짜 실력은 이런 대회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현우는 처음에는 대회 참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김민준 하사가 그를 찾아왔다. 이등병 이현우, 이번 대회는 자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걸세. 자네의 능력을 정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리고 박 병장의 도발에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가? 김 하사의 말은 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사님, 참가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회의 상징성은 현우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다름 아닌 과거 현우가 박지훈 병장에게 공개적으로 꾸중을 듣고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교육장이었다. 그곳은 한때 그에게 굴욕적인 기억을 안겨주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될 터였다. 대회 당일 교육장은 정원에서 모인 수십 명의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대부분은 장교나 부사관 혹은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이었다. 현우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이등병이었다. 그의 등장에 많은 이들이 수군거렸다. 박지훈 병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현우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어이, 이등병.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아나보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라. 대회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구조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손을 움직였다. 박지훈 병장은 예상외로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우를 한번 힐끗 보고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처음 몇 분간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모니터 화면 속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교육장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다. 모든 모니터가 꺼지고 실내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출 뿐이었다. 여기저기서 당황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정전이야. 대회 망쳤잖아. 박지훈 병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등병 이현우, 너
혹시 네가 뭐 만진 거냐 자니야. 그는 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인 정전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실제로 이 정전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대회 진행에 불만을 품은 외부 세력의 소행이었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대회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한 군사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다. 이는 대회 측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시간은 현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데이터 유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현우는 이 순간 자신이 주석이 아닌 진짜 위협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외로운 싸움에 직면했다. 김민준 하사는 멀리서 현우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현우를 돕고 싶었지만 규정상 개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둠 속에서 현우는 오직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야 했다. 그는 손전등을 이용하여 키보드를 더듬고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모든 코드를 그려내며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른 참가자들은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원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절망적인 한숨을 쉬었다. 오직 현우만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힘을 끌어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서버의 위치, 네트워크 경로, 그리고 수백만 줄의 코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은 그의 경기장이자 동시에 그가 이등병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질 변신의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데이터 유출 경고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비록 어둠 속이지만 현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홀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데이터 유출 경고음이 점점 더 빠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삑, 삑, 삑.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듯 했다. 교육장 안의 모든 시선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현우 이등병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박지훈 병장은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아니, 저놈이 진짜 뭘 하려는 거야. 빨리 전원이나 복구해야지. 현우는 경고음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모니터 화면 속 가상의 공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탁탁탁 키보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인 양. 그는 모든 동작에 확신을 담았다. 그는 단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고 그들의 서버를 봉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기업의 핵심 시스템을 방어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대의 물자 관리 시스템은 그에게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누구도 예상치 못한 취약점까지 파고들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현우는 갑자기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팔짱을 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삑, 삑, 삑. 경고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뭐야, 포기한 건가? 박 병장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바로 그때였다. 쾅! 갑자기 교육장 전체의 전원이 다시 들어왔다. 눈부신 불빛이 실내를 환하게 비추자 모두가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동시에 모니터 화면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떴다. 데이터 유출 시도 차단 완료. 침투 경로 봉쇄 완료. 시스템 최적화 성공. 경고음은 거짓말처럼 멈췄고 대신 시스템 정상 작동을 알리는 푸른색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침묵이 흘렀다. 모든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은 모니터 화면과 이현우, 이등병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몇 시간, 아니 몇 날 밤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등병이, 그것도 어둠 속에서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이었다. 군수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우에게 달려갔다. 이등병, 이게 정말 네가 한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감탄으로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교육장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갑자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양그룹의 이현우 회장이 금일 오전부터 연락 두절되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양그룹 측은 이현우 회장이 자원 입대하여 변경 의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최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긴급 성명 발표에 따르면 이현우 회장은 군 복무 중에도 그룹의 중요한 시스템 개발 및 보안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화면에는 이현우 회장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지금 이 교육장에 앉아있는 이등병 이현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교육장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이등병 이현우가 대양그룹의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저 이등병한테 청소시키고 갈굼 먹였는데 박지훈 병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하찮게 여겼던 이등병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니. 그의 다리가 풀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에서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에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오열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지훈 병장에게 쏠렸다. 그의 오열은 현우의 승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의 인내심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군수과장과 다른 장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김민준 하사만이 현우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함께 이미 현우의 진면목을 알아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라 깊은 사려와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등병 이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대양그룹 이현우 회장이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경멸했던 자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를 믿었던 자들은 경외심을 표했다. 승리의 순간은 모든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는 강력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이현우 회장의 정체가 드러난 후 교육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지훈 병장의 오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땅바닥에 엎드려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괴롭혔던 이등병이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군수과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당황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고 경례를 올렸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감히 회장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현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박지훈 병장에게 잠시 머물렀다. 박 병장은 여전히 오열하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묘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명확했다. 저는 단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이등병 이현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군수과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병장의 언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박 병장의 어깨가 더욱 크게 들썩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군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까지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박 병장조차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박 병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다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군 내부의 인권 문제와 계급 간의 존중 문화가 더욱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병장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의 규율은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의 말에 군수과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병장을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의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박지훈 병장은 현우의 관용에 충격받은 듯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뿐이었다. 이후 현우는 대항그룹 회장으로서의 신분을 공개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이등병 신분으로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그의 재능과 경험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에게 국방시스템 혁신 특별고문이라는 직책을 부여했다. 그는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방정보 시스템의 현대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그의 능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며칠 뒤 현우는 김민준 하사와 함께 부대 뒷산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다. 하사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사님이 아니었으면 제 정체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하사는 환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등병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 작은 강아지를 구하려던 모습을 봤을 때부터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과 편견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나온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이곳에서 단순히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평화가 아니라 이해와 성장을 통해 얻은 더 깊고 단단한 평화였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현우 회장은 군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그룹으로 복귀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한 기업의 수장이 돌아온 것을 넘어 국가적 영웅의 귀환처럼 여겨졌다. 군 복무 중에도 국방 시스템 혁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찬사에 취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가치와 목적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복귀 후 대양그룹의 경영 방침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목표로 했다. 특히 군 복무 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 참전용사 및 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며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이 재단에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으며 대양그룹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단을 키워나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우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희망재활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대규모 시설로 전역 군인들이 프로그래밍,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최신 장비와 전문 강사진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센터 강당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이등병 시절의 수줍음 대신 단단하고 온화한 리더의 빛이 감돌았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라는 것을요. 현우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메운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객석에는 감격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김민준 하사도 있었다. 그는 현우의 제안으로 대한 참전용사 및 가족지원재단의 핵심 관리자로 합류하여 현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김 하사는 현우의 연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당의 가장 뒷줄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박지훈 병장이었다. 그는 현우가 제안한 개선의 기회를 받아들여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 후에는 이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질투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반성과 함께 현우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현우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연설이 끝난 후 다른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를 쳤다. 연설이 끝난 후 현우는 센터의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한 강의실에서는 전역 군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능숙하게 코드를 짜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현우는 한 남성에게 다가갔다. 그 남성은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어떠십니까?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이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 시계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이등병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고, 동시에 그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는 진정한 두 번째 봄이었다. 센터를 나서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로 희망재활교육센터의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민준 하사가, 그리고 그 뒤에는 박지훈 전 병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현우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고통과 시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희망과 성장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과거의 이등병이 아니었고 단순히 성공한 회장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터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울린 이현우 회장의 여정처럼 우리 삶에도 숨겨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